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 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날이라서 시장 상황을 보고 괜찮아 보이면 그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종목을 한번 매수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넘어왔는데요. 시장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풀베팅으로 지금 매수를 다 했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잔고는 1011만원이고요. 플러스 11만원입니다. 오늘은 뭐 수익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어떤 종목이 배당을 얼마 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한 것은 물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유망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건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기준은 원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대체로 매수를 했습니다. 뭐 돈 많이 벌면 좀 더 안 주겠나 이런 관점으로 뭐 안 주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제가 매매하면서 이 종목 실적 괜찮은데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풀베팅으로 지금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만 매매를 했는데 또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송을 쉬는 방향으로 하고요. 29일날 목요일이 됩니다. 그날이 이제 원래 마지막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요. 29일에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할 생각이거든요. 하락하면 매도를 못 하는데 만약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매도를 다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방송은 내일 하루 쉬고 29일 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뭐 할 건 없고 1년 동안 쭉 제가 해왔던 거를 간략하게 이제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조금 다르게 지금 원래 하던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계획이고요. 과거에 2020년 초에 한번 했었었는데 전업 투자로 또 한번 해가지고 요번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 벌었다가 까먹었다가 본전만 계속 하니까 너무 이 시간만 자꾸 날리는 것 같고 해서 요번 내년 1월부터는 집중해가지고 6개월 동안 딱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제가 경험했던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6개월 딱 되는 시점에 수익이 안 나면 전업은 딱 정리를 하고 일자리 구해서 일하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족들하고 대충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29일날 내일 말고 모레 목요일 29일날 방송할 때 제 인생 마지막 전업 투자 이런 의미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9일날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오늘 부분은 뭐 특별하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보시면 어제 미정씨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로 해가지고 미정씨가 휴장이 돼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국내 정시는 눈치 보기 정도로 왜냐면 미정씨가 선물지수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눈치 보기로 흘러갔었고 그 다음 이제 오늘은 미국 선물지수가 나스닥 기준으로 대충 한 플러스 0.9 정도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푸틴이 휴전을 제안한 이 부분도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냥 과감하게 종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종목입니다. 12종목을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기다렸다가 마지막 종가에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아침부터 매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고민 조금 했는데 아침부터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오늘 증시가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아침부터 밀어 올렸다가 그다음 쭉 그 밀리는 그림이 나왔다가 끝까지 밀어 올려 가지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상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침에 장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어제 그 보시면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주체별 매매를 보시면요. 지금 그 기관이 지금 풋옵션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 콜옵션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그 코스닥을 기관이 어제 2250억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고 있죠. 연말을 앞두고 배당을 받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기관이 하는 게 보면 1년 동안 계속 매도해가지고 증시를 엄청나게 눌러놓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배당을 받아 먹기 위해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2250억 매수를 했고 오늘 지금 3000억 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도 한 1100억 정도 매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계속 그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대주주 양도세 지금 그 회피 물량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억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이 돼가지고 양도세로 20%인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좋아진 거는 기존에는 가족 합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고 뭐 아들이 또 주식 가지고 있으면 한 가족이면은 합쳐가지고 10억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이제 완화가 된 걸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결정을 국회에서 빨리 내려줬으면 예를 들어서 뭐 6월이나 7월 이럴 때 결론을 내려줬으면 10억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정리를 다 해버려가지고 매물 부담이 없었을 건데요. 불과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게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가 그게 이제 무산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으로 상향되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안 팔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10억으로 그냥 유지한다 해버리니까 10억 넘어가는 금액을 던져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부담이 됐었는데 제가 매수했던 이유는 어제 이미 기관이 거의 한 2200억 정도 그 외국인이 한 1400억 정도에서 많이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 매수가 지수가 안 빠지는 상황에서 다 받았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받았으면 그 대주주 요건으로 해서 개인이 던지는 걸 밑에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밀리고 그냥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좀 더 급하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그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길래 이렇게 되면 미국 선물 지수도 괜찮았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그 개인이 던지는 개인은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파는 물량을 그 올라가면서 그냥 그 다 받아 먹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오늘 상승할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냥 계속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종목에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 그동안 제가 사고 싶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나온 뉴스 중에는 그 특징주는 이 제이시언 시스템 이 종목이 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그 단타로 한번 들어가려다가요. 이거 참 정말 이런 건 잘 못 따라잡겠어요. 이거 드론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시간을 보시면은 거의 한 11시 50분까지는 반응이 없었죠. 40분까지는. 어제 시간에 그래서 퍼스텍이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퍼스텍이 갭으로 떴다가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갭으로 뜨면 누른다 이렇게 해서 눌렀는데 여기서 튀어오른 이유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북한에 드론이 왔다가 한 건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 드론이 침투한 것 같고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주가 왜 올라가나 이 전혀 연결을 못 지었는데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단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드론을 못 잡으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상 드론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상공에 드론이 싹 들었다가 날아가는데 그걸 무차별 막 쏠 수는 없죠. 그 총알이
떨어지면은 민가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안전지역까지 따라가서 그걸 격추시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 뭐가 나왔냐면 드론 부대를 창설해갖고 드론으로 드론 잡겠다 이 개념인 것 같아요. 북한이 드론이 들어오니까 거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100대의 드론이 날라오면 우리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뭐 1000대의 드론으로 반격한다 이런 느낌으로 드론 부대를 빨리 창설하겠다 이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람에 놀래가지고 이제 급등했는데 결과적으로 대장은 제이시언 시스템이었습니다. 상한가 들어갔고요. 개인적으로 퍼스텍을 여기서 어디쯤이었더라? 한번 네, 여기쯤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본전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밀릴 것 같아서 팔아보고 쭉 빠졌는데 여기였군요. 빠졌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밀고 올라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이게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그 화장품 관련주가 대고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 제 생각과 다르게 한국 화장품 제조 이 유동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올라갈 때가 대장으로 움직였거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올라가고 그다음 한국 화장품이 올라가고 이때 이게 대장격이었는데 그 중국 리오프닝 해가지고요. 이건 그 저도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물론 이제 그 뭐 사망자도 나오고 피해가 심각하겠지만 확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 결과적으로는 그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중국 사람들이 특별하게 무슨 뭐 체질적인 이상이 없다면 뭐 백신 접종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끝난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뭐 여행도 자유화 시킬 거고 어쩌고 하면 이제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 이런 쪽으로 여행 관련자 화장품 관련자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도 중국하고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 공장 뭐 이런 걸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 한국 화장품도 강하게 올라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오라는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종목을 아침에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못 올라갔어요. 클리오를 제가 15,350원에 잡아가지고 15,350원이니까 분봉으로 치자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뭐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그 16,150원에 여기서 한번 팔았습니다. 팔고 지금 다시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요. 얘가 좀 실적이 좋아갖고 잡았는데 시장은 실적 좋다고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내년에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요. 강한 게 대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자꾸 테마에서 실적 좋은 게 대장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매수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먹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얘가 강하면 이게 대장이다 그러고 여기 확 실어버리면 내일 또 갭으로 뜰 건데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화장품 관련주들 대거 강했고 개인적으로 클리오 잡아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고요. 100만원치 잡았고요. 그 다음 이차 환불 50만원 잡았고요. 진짜 소심하게 매매합니다. 안전하게 하려고. 이차 환불은 원래부터 뭐 그 시진핑 방한 이렇게 할 때 급등하는 종목인데 이것도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대충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 들어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후발주 개념으로 이차 환불하고 클리오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 제가 좋아했던 거 태경 BK 지금 2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건 그 실적 때문에 잡았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뭐 배당을 좀 많이 안 주겠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매수했고요. 태경 산업도 마찬가지 같은 그룹의 회사니까 같은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지금 약간 수익 나는 상태인데 일단은 내일 시장이 상승하면 만약에 상승한다면 전부 다 팔아버릴 생각입니다. 그 배당 관련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면 바로 이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특별한 게 셀바스 AI 이 종목은 AI 관련해 가지고 이건 뭐 실적보다는 그 테마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솔트룩스가 지금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바스 AI는 끌어올리다가 그 스팸 과다 종목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얻어맞고 밀렸는데 그 부분 대충 희석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그냥 성장성 보고 50만원치 잡았고요. 그 다음 DSR 이 종목도 실적이 좋아 보여갖고 그냥 잡았습니다. 요것도 100만원 잡았고요.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해서 지금 KPF도 마찬가지로 이거 옛날에 여기서 봤던 종목인데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요. 고점 대비가 반토막 났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냥 산맛에 50만 원 잡았고요. 도엔지니어링하고 그다음 한미글로벌하고 그다음에 그 현대에버다임 뭐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은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만약 협상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한번 그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이 협상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의사 표시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내년 2월이 되면 그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그 내년 2월부터 뭐 유엔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평화아니죠 협상하는 쪽에 어떤 이야기들이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주말 동안 계속 그런 뉴스를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네옴시티는 조금 주춤한 것 같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뭐 협상한다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종목 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설명하자면 도하엔지니어링부터 해서 한미글로벌, 유신, 현대에버다임, 뭐 덕신하우징 이런 종목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쪽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잡은 거고요. 그다음 클리하고 이차한불은 화장품 관련해서 그 다른 거 급등했는데 못 올라갔으니까 그 나름 뭐 괜찮은 종목이다 싶어서 잡은 거고요. 그다음 태경 BK 태경산업 하고 KPF하고 DSR 이런 종목은 그냥 실적이 좋아가지고 배당을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로 잡은 거고요. 셀바스 AI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뭐 세력이 지금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만약 위쪽으로 끌어올리기만 하면 위로 슈팅이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12종목 가지고 있고요. 풀배팅입니다. 일단 오늘 지나야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최선을 다해서 손실 안 보는 범위에서 다 팔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올해는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뭐 나머지는 오늘 특징적인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 강했다는 부분하고 드론 관련한 드론 부대 창설 이게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뭐 대충 이런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기타 뭐 그 아무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좋은 종목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매수가 확 들어오니까 그죠? 확 땡겨 올려서 끝이 났네요. 대충 요 정도로 해서 오늘 그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은 쉬고 29일 목요일 날 마감 방송으로 그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그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지불도 번 것도 없습니다. 제가 6월달까지 해갖고 200만원 버는 거 인출하고 1000만원 가지고 7월에 1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끝날 때 보니까 또 1000만원인 그래서 항상 번전 인생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